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야구의 정우영입니다. 2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순철 위원님께서 마지막 회를 위해서 지금 자리를 비우신 가운데 안경현 해설위원, 김정준 해설위원 그리고 이동현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딱히 뭐 다른 말씀 무슨 말씀? 아니 뭐 얼마나 준비하시길래 아니 그 본인 때문에 만드신 건데 이게 주간야구 본인 때문에 만드신 건데 2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거 보시면 어쩌시려고? 너 오프닝 또 1시간 하시려고 그러는데. 네, 지난주 한 줄 평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안 의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적재적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NC가 우승하는 과정을 봤을 때 뭐 단지 그 올 시즌 하나만 준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한 2, 3년에 걸쳐서 준비가 된 과정인데 이동욱 감독과 그리고 이호준 코치 그리고 손민환 코치 이 조합과 그리고 양희 선수의 영입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조합들이 적재적소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좀 분산되게 투자해서 엇갈리게 되면은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은 우승한테 참 힘든데 적재적소에 잘 투자를 했고 잘 영입한 것 같습니다. 예. 김정준 해설위원 한 줄. 네, 저는 뭐 작은 세상의 기적. NC 다이노스가 지난 토요일 날 정규 시즌 우승 확정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승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힘이 모여서 만든 일이기 때문에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NC 다이노스의 이야기, 우승 이야기들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동현 해설위원. 네, 저는 시즌 속의 시즌이라고 정했는데요. 사실 정규 시즌이 10월 31일이면 마무리가 되지만 이제 와일드카드나 플레이오프 또 한국 시리즈까지 여러 경기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순위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아무래도 팀들은 1위를 결정진 NC를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조금은 힘든 경기를 이어가겠지만 결국에는 시즌 속에 또 시즌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체력 비축뿐만이 아니라 작전을 잘 짜야 된다라는 생각에 시즌 속의 시즌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말씀대로 목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순위를 결정짓는 그런 그 경기들이 남아 있고 또 시즌 최종일이 NC 기아의 경기로 하루가 또 이제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경기는 좀 순위와는 좀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그 시즌이 끝날 때까지 이런 또 시즌 속의 시즌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제 한 줄 평은 사실 굉장히 길었어요. 그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에 그 첫 연을 통째로 해서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쓰려고 그러는데 지금 화면 안 잡혀서 그렇지 옆에서 다 웃고 계시잖아. 웃을만 하니까 웃죠. 이게 얼마나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그런데 참 그 전에 예. 그 다른 한 줄 평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걸 했기 때문에 완전히 좀 희석됐죠. 예, 뭐 이 원래 한 줄 평, 예, 그 한 줄 평이 그대로 지금 붙었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간단하죠. 예. NC 다이노스 정말 첫 우승, 창단 첫 우승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김태균 선수도 사실 이 은퇴를 축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김태균 선수도 지금까지 참 수고 많았고 뭐 사실 그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그 모든 기록들은 또 축하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타자 중에서. 야구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돼서 축하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시즌이 끝나도 선수는 항상 스트레스거든요. 내년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또 몸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것은 축하하는데 또 다른 스트레스가 다가옵니다. 아니 왜 줬다 뺐고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김태균 그 선수가 은퇴를 하지만 또 코치할 수 있고 다른 또 진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는 분명히 남아 있죠. 네, 김태균 선수 이야기 그리고 NC 다이노스의 우승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굵직한 소식들 김세희 아나운서가 핫세븐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포스트 시즌이 시작됩니다. KBO가 지난 20일 가을 야구 일정을 발표했는데요. 포스트 시즌은 정규 시즌 종료 이틀 뒤에 개막하고 코로나19로 정해둔 중립 경기 기준일에 따라 플레이오프 1차전부터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NC 양의지가 KBO 리그 포수 최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23일 한화와의 경기 6회 초 시즌 29호 홈런을 터뜨린 양의지는 이어지는 7회에 또다시 담장을 넘기며 시즌 30번째 아치를 그려냈죠. 이미 9월에 100타점을 넘겼던 양의지.
이날 홈런 2개를 추가하며 역대 포수 최초로 30홈런 100타점을 달성했습니다. 롯데가 시원한 홈런포로 역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2일 SK와의 원정 경기 6회 초 공격에서 이대호, 이병규, 안치홍, 한동희로 이어지는 4타자 연속 홈런을 터뜨렸죠. 이는 KBO 리그에서 지난 2001년 삼성의 타자들만 이뤄낸 기록이었는데요. 롯데가 19년 만에 재현해내며 진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막내 구단 KT가 가을의 마법을 부리며 2015년 1군 진입 이후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습니다. 22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2차례나 한 이닝 8득점을 만들어낸 KT. 화끈한 화력쇼를 선보이면서 데뷔 6시즌 만에 이뤄낸 가을 야구 진출을 자축했습니다. 롯데 스트레일리가 시즌 마지막 등판에서 역사적인 호투를 펼쳤습니다. 23일 SK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선 스트레일리는 9개의 탈삼진을 추가하면서 2012년 류현진 이후 8년 만이자 롯데로는 최동원, 주영광에 이어 24년 만에 200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롯데 외국인 선수 최초로 15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한화의 프랜차이즈 스타 김태균이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3할대 타율을 기록한 김태균은 올 시즌 부상으로 고전했는데요. 복귀가 늦춰지자 은퇴를 결심했다고 하죠. 18시즌 동안 한화의 유니폼을 입고 레전드의 길을 걸어온 김태균. 한화에서 시작하는 제2의 인생도 응원하겠습니다. 좀처럼 매직 넘버 1을 지우지 못하던 NC가 토요일 LG와의 연장 혈투 끝에 무승부로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9번째로 KBO 리그에 합류한 NC는 2014년에 처음으로 가을 야구를 경험하며 강팀으로 거듭났는데요. 1군 진입 8시즌 만에 처음으로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0월 넷째 주 핫세븐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언제나 이 팀이 1군 무대에 모습을 드러낼 때부터 항상 그 앞에 별명처럼 했던 이야기가 있죠. 9번째 심장, KBO의 9번째 심장인 NC 다이노스가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토요일 경기였죠. LG를 만나서 무승부를 치렀는데 그 경기에서 무승부 이후에 한국 시리즈 직행 티켓. 그래서 사실 좀 화면 보면서는 딱 이렇게 최동환 선수가 삼진 딱 잡았는데 서로 좋아하는, 예. 투수도 좋아하고 포수도 좋아하고 그리고 더가웃도 좋아하고 보시죠. 예. 우승의 순간. 창단 첫 우승을 NC 다이노스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잠시 이제 표로 보셨던 NC 다이노스가 이제 1군 무대에 데뷔하고 나서부터의 쭉 이어졌던 성적들. 사실 그 포스트 시즌 진출 팀으로 올라온 것이 상당히 빨랐죠. 2014, 2015. 그러니까 1군 첫 시즌을 제외하고는 그 이듬해부터 곧바로 이제 포스트 시즌에 올랐고, 그리고 코리안 시리즈도 2016년에 이미 한 차례 또 경험이 있는 NC 다이노스였습니다. 그런데 2018 시즌에 최하위로 추락을 했다가 바로 지난 시즌 이동욱 감독의 부임과 함께 지난 시즌에 와일드카드 진출을 했고 올 시즌에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NC의 우승에 대해서 앞서 뭐 한 줄 평으로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좀 걸어온 길을 볼 때 이 창단 9년 그리고 1군 무대 2013년 시즌 데뷔 이후에 지금 2020년 우승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러니까 창단하고 이렇게 빨리 그 궤도 안에 올라오는 팀이 앞으로도 생길까 할 정도로 상당히 빨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자면은 그 올 시즌을 그 준비하면서 전력 플러스 요인이 아니었던 선수들이 이제 시즌을 시작하면서 플러스 요인 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예. 구창모 선수의 성장, 강진성 선수, 알테어 선수가 시즌 초반보다는 시즌 중반으로 가면서 플러스 요인.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사실 우승이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점점 플러스 요인들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뭐 NC가 우승을 하게 된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리고 창단 이후에 보면은 그 어느 정도 탄탄하게
팀 구성은 좀 맞춰졌다고 보거든요. 네. 뭐 일단 그 중에 신의 한 수는 나성범 선수가 프로 입단하면서 투수가 아니라 타자로 돌아섰다는 점이 네. 신의 한 수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성범 선수도 이제 우승을 확정지은 이후에 그렇게 그 전향을 권유해 줬던 김경문 전 감독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또 전했던 바가 있습니다. 김정준 해설위원. 네, 저는 뭐 2020 시즌을 쭉 돌아보니까 2020 NC 다이노스는 참 우승과 잘 어울리는 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승을 할 만한 팀이 우승을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사실 뭐 김종문 단장 그리고 또 뭐 김택진 구단주도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선수단 그리고 또 구단 프런트가 잘 참 맛있는 팀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우승하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또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이동현이요. 선수 보강이 사실상 가장 없던 NC거든요. 시즌 들어갔을 때 대부분 선수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데 작년 시즌에 있던 선수들을 그대로 꾸려가면서 사실 시즌을 시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구단에 있는 트레이너 파트너 코칭 스텝에서 그만큼 선수를 배려를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부상이 가장 없는 NC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구단에서 투자를 많이 했고 일본에서 도토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유연성이나 근력을 키우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와서 마사지부터 시작해서 선수들이 가장 편안한 몸 상태로 경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 팀이 아무래도 NC 다이노스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상 가장 전력 보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부상이 없었다는 것이 결국 NC가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불과 2년 전 물론 리그 입성 이후에 곧바로 강팀의 반열에 올랐지만 최하위까지 떨어졌던 팀인데 이동욱 감독의 부임 이후에 이렇게 10개 구단의 순위표의 맨 윗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참 솔직히 말해서 조금 좀 그 안타까운 느낌도 드는 것이 왜 이렇게 그 이동욱 감독에 대해서는 부각을 안 시킬까요? 글쎄요, 저는 그게 오히려 이동욱 감독의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 저는 KBO 최근의 트렌드, 시대의 흐름에 가장 부합한 감독상이 이동욱 감독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 이동욱 감독이 프런트 그리고 또 선수 잘 같이 함께 걸어온 길들이 그게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네. 좀 많이 들었고요. 사실 스타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감독으로서 앞으로 명감독으로 갈 수 있는 초석을 쌓았다는 부분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있고 사실 저는 지난해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지난해 정말 부상 선수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포스트 시즌을 진출했다는 게 사실 저는 올 시즌 우승의 가장 큰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해서 2년 동안 변함없이 함께 걸어온 길들 보면 이게 이동욱 감독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조용하잖아요. 감독 자체도 조용했고 그리고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시즌 내내 조용했던 구단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실을 다졌고 그리고 조용하다는 것은 아무런 팀 운영에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튀지 않고 조용히 있다 보니까 부각은 안 됐지만 부각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팀의 내실 다져서 팀은 상당히 강한 팀이 됐고요. 그리고 조용하다는 것은 팀 선수 간의 프런트, 감독, 코칭 스텝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준비했던 그대로 시즌을 치렀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것은 또 감독이 조용히 그걸 다 잠재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었기 때문에 그런 조용하게 다져놓은 것을 부각을 못 시킨 것 뿐이죠. 예. 저는 LG에서 같은 소속으로 코치와 선수로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예. 사실 되게 조용한 강자인 것 같아요. 음. 조용히 선수들을 뒤에서 잘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고 사실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의 감독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수들을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사실 구단과의 이런 문제가 크게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에는 구단을 믿고 본인이 하는 영역에서는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잘했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가 없이 NC가 1위를 차지할 수 있지 않았었나 그런 리더십이 사실은 가장 돋보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원하는 대답은 물론 저희 위원님들의 대답 물론 다들 정답이었습니다만 저희가 띄워드리자 이런 거 한 분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예. 아깝습니다. 다시 할까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띄워드리려고 이제 코리안 시리즈 가서 이동욱 감독이 열심히 띄워드려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동욱 감독이 2년 동안 참 차분하고 조용하게 팀을 강팀으로 또 끌어갈 수 있었던 데는 구단의 전력 보강도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이동현 위원 말대로 지난 시즌에서 올 시즌으로 넘어올 때는 그렇게 뚜렷한 전력 보강은 없었습니다만 일단
그 김택진 구단주가 한 차례 크게 지른 그런 그 사례가 있죠. 네, 바로 2018 시즌 최하위를 차지한 이후의 대화,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창민 선수가 양의지는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선수입니다. 이러자 김택진 구단주가 양의지 선수 영입할게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팩트인가요? 이게 그렇다고 알고 팩트라고 있어요. 들었어요. 그래요? 네. 예. 구단에도 확인을 한 팩트라고 네. 하네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들은 사실은 이제 구단에서 이제 구단주에게 양의지 선수 영입을 위해서 사무실에 올라갔을 때 네. 이미 구단주께서 결정을 해놓고 계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필요한 선수죠라고 반대로 설득을 당했던 그런 일화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렇군요. 근데 구단주가 선수의 말을 저렇게 100% 신뢰해서 들어주는 구단도 사실은 없거든요. 예. 그리고 또 선수의 말에 구단주까지 가는 팀도 없고요. 그런데 그 현장의 소리를 구단주가 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 열린 마음이 있으니까 그만큼 팀의 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야구단에 애정이 있으니까 구단주가 그만큼 신경을 쓰고 투자를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한꺼번에 하긴 쉽지 않은데 거기다 뭐 선수 말도 들어줬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승도 이렇게 뭐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창원 NC파크가 개장한 것이 작년이죠. 작년에 처음으로 그 창원 NC파크에 갔을 때 그때 이순철 해설위원과 이승엽 해설위원과 함께 NC 구단 대표와 그 차 한잔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우린 더 쓸 수도 있었다. 예.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보너스를 더 주시면 되죠. 뭐. 네, 지금 이제 구단주 김택진 구단주 그렇게 구단 대표가 더 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데는 또 택심이 있는 거잖아요. 예, 김택진 구단주의 그런 또 마음이 반영이 됐던 한마디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금 보시죠. 예. 과거에 이제 그 이호준 선수의 영입부터 NC 다이노스의 그 FA 영입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뭔가 확실한 틀을 갖춰주게 된 것이 이제 이종욱 선수와 손시현 선수 이 두 선수 두산 있던 이종욱 손시현 콤비의 영입 이후에 2013 시즌부터 NC 다이노스가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이 가을 야구도 진출하고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성민 선수를 또 2016년에 영입을 해서 올해에 또 한 번 계약을 연장을 했죠. 3년 최대 34억까지 또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에 양의지 선수 4년 125억 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그 투자 어찌 보자면 참 그 적재적소에 앞서도 이제 한 줄 평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딱 쓸 때에 필요한 선수들을 좀 제대로 사는 것 같거든요. 네, 틀을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샀고 그리고 양의지 선수 때가 이제 정점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선수를 영입할 때 나중에 이제 코치까지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호준 타격 코치 그리고 네. 손시현 코치, 이종욱 코치는 내 그 유격수 중견수 핵심이고요. 네.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도 생각했으리라 믿습니다. 돌이켜 보면 생각을 네. 한 거죠. 특히 이호준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당시 2012년에 영입을 하던 당시에 너무나 그 어린 선수들만 많은 팀이기 때문에 팀의 그 기강이라든지 야구단의 룰 같은 것, 야구 선수단의 룰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호준 선수가 와서 다른 팀들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그 락커룸 문화 자체를 이호준 선수가 좀 만들었다고 해요. 네, 일단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호준 그리고 또 네. 이종욱, 손시현 선수는 사실 팀의 분위기를 그 기반을 만든 선수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팀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빨리 신생팀이 정상적인 팀으로 올라오는데 이 선수들 역할이 굉장히 컸고 이 선수들이 코칭 스텝까지 됐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 의미에서 이 세 명의 선수들이 이 팀을 만드는 굉장히 좀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재적소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네요. 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또 이동욱 감독과 김택진 구단주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올 시즌으로 들어와서는 어땠는지를 좀 확인을 해볼 텐데 올 시즌 들어와서 일단 저희가 월별 MVP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주간 야구가 선정한 NC 다이노스의 월별 투타 MVP인데요. 뭐 투수부터 보시면 5월에 구창모 선수 참 대단했고 6월에 라이트, 7월 루친스키, 8월 들어서 또 임창민 선수가 들어와서 불펜에서 좋은 역할을 해줬고 또 9월에 루친스키, 10월에 송무영기 그리고 김진성 선수도 뭐 중간중간 그렇죠. 좀 네, 가을에. 끼어들만 하고 타자 쪽 보시면요 5월에 강진성 선수 그리고 6월에 알테어 7월에 박성민 8월 나성범 그리고 9월에는 박민우 선수 10월에 양의지 선수까지 이렇게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선수의 활약이 좀 가장 기억에 남는지 궁금한데 위원님들만의 NC 다이노스 MVP를 한 선수씩 좀 꼽아주시죠. 대본엔 저쪽 붙은데. 네, 네, 전 이동현 위원님부터. 뭐 숨은 조력자라고 생각하는 노진혁 선수를 뽑았는데요. 아. 사실상 많은 선수들이 잘했던 NC 다이노스긴 하지만 노진혁 선수가 좀 가장 빛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노진혁 선수가 이제 유격수로서는 김하성 선수가 20 홈런을 기록하면서 조금 묻히기는 했는데 사실 20 홈런을 때려내기도 했고 80개에 가까운 타점과 또 득점도 지금 70개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김하성 선수와 오지환 선수에게 조금은 뭔가 밀린 듯한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 성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혀 뒤지지 않는 노진혁 선수거든요. 네. 사실상 앞에서 빛나진 않지만 뒤에서 가장 후광이 나고 있는 노진혁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 노진혁 선수가 유격수에서 화려한 플레이는 아니지만 정말 정석적인 플레이를 잘 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NC 다이노스가 그래도 건강하게 1위를 차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격수의 정석, 노진혁 선수, 노검사죠, 별명이 노검사, 노진혁 선수를 이동현 해설위원 꼽아주셨고요. 김정준 해설위원의 NC 다이노스 MVP 네, 누굽니까? 저는 구창모 선수를 꼽겠습니다. 일단 뭐 부상으로 풀 시즌을 다 뛰지는 못했지만요. 제가 시즌 전 NC를 우승 후보로 점쳤던 가장 큰 근거는 구창모 선수였고요. 자, NC가 5월달에 18승 5패로 독주 태세를 갖춘 첫 날이었는데, 자 구창모가 시작을 잘 열어줬다는 의미도 있고, 사실 NC가 아직 4승이 남아 있거든요. 한국 시리즈에 가서 4승을 편하게 하려면 구창모의 활약, 그래서 마무리도 잘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NC 다이노스의 올해 MVP는 구창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창모 선수의 지난 불펜 등판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마운드에 올라가서 자신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부분에서는 또 고무적으로 생각했고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뭐 선발과 불펜 잠깐 던지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한 경기 더 던질 것 같아요. 네. 남은 경기에서 이제 선발 올라오게 되면 충분히 좋은 공을 가을에 던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구창모가 없이는 한국 시리즈 우승도 NC가 조금은 우려될 수도 있거든요. 구창모 선수, 부상 기간이 길었지만 그 초반에 보여줬던 그 임팩트 MVP가 되기 또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 의원님의 MVP 누굽니까? 이제 시즌 MVP를 얘기하는데 좀 되게 식상하네요. 양희선. 양희 선수 얘기하려니까 너무 양희 선수만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희 선수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양희 선수가 있으니까 투수들의 신뢰가 생겼고 그리고 신뢰가 생기다 보니까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포수로서 그 안정감을 만들어준과 동시에 홈런 타점을 이렇게 올려준 것. 그러니까 마운드에 올라서 투수에게 나만 믿고 던져라. 내가 홈런 치면 되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그런 능력이 되니까 아무래도 팀이 전체적으로 신뢰가 되고 안정감이 있어서 저는 양희지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덧붙여서 모창민 선수가 참 잘했네요. 네. 양희 선수를 데려오는데 네. 한 1%는 모창민 선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숨겨진 MVP다. 네. 동의합니다. 저는 그냥 한 장면을 놓고 지지난주죠. 그 나성범 선수가 끝내기 쳤잖아요. 네. 끝내기 치고 나서 1루에 딱 가서 딱 멋있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서 이런 또 품격 있는 끝내기 세레모니가 있다니. 그러면서 약간 그 나성범 선수가 약간 좀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딱 이렇게 나야 뭐 이런 근데 그 장면은 이제 그 골든글러브 시상식 때 그 포토제닉으로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너무 이게 좀 멋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NC 다이노스의 진정한 리더 역할을 하지 않았나 또 MVP로서 또 모자람이 없지 않나. 그리고 이제
알테어 선수까지 홈런 1개 치면 나성범 선수, 양의지 선수, 알테어 선수까지 이렇게 30홈런 100타점을 넘는 그렇죠. 최초의 네. 케이스가 또 되는 거잖아요. 이런 또 대단한 기록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또 양의지 선수를 안 의원님께서 또 픽을 하셔서 저는 또 이제 나성범 선수 NC의 제왕 나성범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승을 확정하고 나서 다음 주도 NC 다이노스는 뭔가 이제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팀들이 포스트 시즌 경기를 치르는 동안에도 NC 다이노스는 계속해서 이제 코리안 시리즈를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NC 다이노스 스카우트 팀장님이 올려주신 그 글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멋있었어요. 이제 4승 남았다. 그렇죠. 괜찮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 NC 다이노스가 그 4승을 좀 수월하게 혹은 무난하게 이렇게 코리안 시리즈 우승으로 좀 가기 위해서 남아 있는 기간 준비에서 좀 중요한 점은 어떤 점으로 보시는지요? 그건 한 달이잖아요. 예. 미니 캠프를 해야 되는 시기고요. 그 미니 캠프에서 실수를 하면은 시즌 전체를 잘해놓고 마지막 1%를 까먹는 경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니 캠프라는 건 이제 시즌 시작할 때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그 경기 감각이라는 게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희 선수가 그걸 해봤고 박성민 선수가 해봤고 이런 선수들의 노하우가 모든 선수들에 전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두산이 한번 실패한 경우가 있거든요. 기간이 많다고 해서 막 기계 공을 배팅을 치고 했던 기간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한국 시리즈 놓쳤거든요. 저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박성민 선수나 양희 선수가 어떻게 선수단 전체에게 전수를 해줄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재작년이죠. 그 기다리다 놓쳤던 네. 시즌이. 과연 또 이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NC 다이노스 어떤 모습으로 준비를 할지 중요한 점에 대해서 안 의원님 말씀을 해주셨고 김정준 해설위원. 네, 저는 뭐 전력 분석을 제가 뭐 한국 시리즈를 준비해 본 적이 굉장히 많은데, 자 시즌에 싸우는 방법하고 단기전, 특히 한국 시리즈를 싸우는 방법은 좀 다르거든요. 시즌은 9개 팀하고 싸우지만 한국 시리즈는 한 팀하고 싸우는 거라서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감독이 그 데이터들을 받아서 잘 결단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새로운 경험이겠지만 한 팀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한 팀과의 싸우는 방법 이걸 잘 찾아서 잘 결단하고 좋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의원님. 저는 뭐 구창모 선수, 강진성 선수, 김성욱 선수가 가장 키포인트가 돼버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구창모 선수가 부상으로 돌아왔지만 실전 감각이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남은 몇 경기에서라도 실전 감각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강진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제 몇 경기 안 남은 상황에서 본인의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김성욱 선수가 지금 보면 외야의 백업 선수로서는 가을 야구를 한번 해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활용도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욱 선수까지 이 세 선수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준다면 NC의 뒤까지도 든든해지는 그런 모습이라서 충분히 뭐 NC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준 의원 말이 예전에 한 번 있었어요. 제가 두산에 있을 때 그때가 2008년인가 7년인가. 네, 제가 이제 7년, 8년, 9년 세 번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7년입니다. 이제 한 2달 쉬고 이제 전력 외로 이제 2달 쉬고 있을 때 네. 저를 찾아와가지고 계속 한국 시리즈 뛸 거냐 말 거냐를 저한테 물어보고 나 지금 잘려 있는데 무슨 한국 시리즈를 얘기를 그래도 끝까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 시리즈에 출전하게 되면은 왼손 투수 하나 빼고 제가 안 하면은 왼손 투수 하나 넣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9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한 팀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한 팀을 위한 엔트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과감하게 이 선수가 더 잘하지만 이 팀에게는 이 선수가 더 잘한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면은 과감하게 그 엔트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때 되게 집요했어요. 그래서 알려주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예.
근데 나 그때 뭐 놀고 있었어요. 2달 놀고 있었는데. 놀고 있어가지고 예. 안경연이 없구나. 안경연이 없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때 나가시지 않았나요? 안 나왔어. 아 2008년. 2008년인가 9년인가 그랬대요. 2000 이제 8년. 2008년. 네. 2007년은 나오셨고. 네, 2007년은 그때 못 맞는 나왔고요. 거고. 예. 네. 그렇군요. 예. 재밌는 뒷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한 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 정말 잘 알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지금 딱 감이 오네요. 그쵸. 예,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NC 다이노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그리고는 아픔을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테시형 이제 주목할 선수 한 선수씩 꼽아주실까요? 안 의원님부터. 저는 알테오 선수요. 음. 마지막 홈런 하나 쳐서 30홈런 100타점 3명의 선수를 보유하는 네. 국내에서 처음이죠. 그런 기록 한번 세웠으면 좋겠어요. 네. 알테오 선수. 네. 꼽아주셨고 김정준 해설위원. 네, 저는 NC의 루친스키 선수입니다. 네. 일단 제가 주간 야구에서 예언했던 거 다 맞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완벽함을 가져가기 위해서 공동 타승 1위 19승을 해야 되는데 루친스키 선수한테 한 번에 기회가 있거든요. 알칸타라 선수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공동 1위. 제가 예언했던 여기서 예상했던 것들을 다 완벽하게 맞추고 싶어서 루친스키 선수한테 꼭 오늘은- 19승을 하십시오. 오늘 이 두 친구분이 서로 깔때기 대기로 아주 서로 뭐- 깔때기를 딱 꽂기로 지금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동현 의원님. 네, 전 데스파이네 선수를 꼽았는데요. 데스파이네 선수가 이제 역대급 2위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화요일 날 경기를 첫 단추를 끼거든요. 네. 아무래도 빨리 첫 단추를 잘 끼어야지만 KT가 더 높은 순위에서 가을 야구 진출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데스파이네 선수를 꼽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맥을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는 강백호 선수를 꼽아보겠습니다. 요즘에 강백호 선수가 저를 하도 피해 다녀서 안 의원님은 피해 다닌다기보다 저를 좀 많이 그래서 강백호 선수를 좀 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주 SBS 스포츠 중계방송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에 KT와 기아의 경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NC와 롯데의 경기 사직 경기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SBS 스포츠의 올 시즌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는 금요일에 있는 기아 타이거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사직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즌 마무리된 이후에 저희는 마지막 방송으로 주간야구 올 시즌의 마지막 방송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경현 해설위원, 김정준 해설위원 그리고 이동현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